대운이 오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온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생기려는 전조 증상이다. 주변의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가? 악연이 다 끊기고 물갈이가 되는 과정이다.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오는가? 운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 찾아오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다. 인간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성장한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법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직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다. 여기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 5가지가 있다. 첫째, 강력한 귀인이 나타난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온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지만 봐도 지금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 강력한 귀인은 보통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 귀인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은 한 차례 변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도 얻는다. 새로운 인연이 귀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처음 만나면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든다. 2번 만나면 감동이 밀려온다. 5번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운이 좋아지기 전 나타나는 징조 2번째.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견디기 어렵다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버틸 방법만 생각해라. 유명한 고대 철학자 맹자도 대운이 바뀔 때는 꼭 삶의 고난이 들이닥친다 이야기했다. 맹자가 말하길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한다고 했다.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이렇게 답했다.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게 해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징조 3번째. 주변 사람이 하나둘 정리된다. 보통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가 정리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별, 절교 등의 일을 겪는다. 이 중에는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사람과의 연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 주변 사람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면 관계를 정리해 나가라. 나쁜 인연을 비워야 좋은 인연이 채워진다. 4번째, 얼굴빛이 바뀐다. 눈이 밝아지고 이마와 볼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얼굴빛이 바뀌면서 아픈 것은 하나씩 빠져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의 성격, 말투의 변화가 일어난다. 몸에는 살이 붙고 인상이 부드러워진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좋아진 인상은 다시 좋은 운을 만든다. 사상가였던 맹자 또한 밝은 얼굴빛이 대운과 지혜를 불러온다고 전했다. 맹자는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이 동양적 지혜의 기원이며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했다. 5번째, 긍정적인 말이 입에 붙는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든 열심히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몸 안에 쌓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은가? 대운이 찾아오길 원하는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라. 삶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이 들러붙는다. 철학자 공자도 긍정적이고 현명한 말버릇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 말하길 행운이나 재산운은 내뱉는 말과 행동의 결과일 뿐이라 했다. 대운은 보통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닥일 때일수록 잘 버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는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이에 맹자는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행운이란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운을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시험한다. 행운, 기운을 누리고 불운을 피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다. 갑자기 눈앞에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운전대가 있는 것과 운전대가 없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안심이 되겠는가? 사람은 어떤 운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 편이길 바랄 수밖에 없다. 운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거나 나를 폐허 속에 남겨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있다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줄 은인과 마주칠 수도 있다. 운이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운에 매달리는 걸까? 왜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이면 복권을 사고 수능 보기 전까지 손톱을 깎지 않아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삶의 결과물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깨달으며 성장한다. 언제나 얼마 정도의 운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을 신봉해왔다. 서양에는 우연히 동전을 발견해서 주우면 종일 운이 좋다 라는 옛말이 있고, 동양의 식당 앞에서는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앞발을 들고 있는 고양이 상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운을 불러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대운을 불러오기 위한 3가지 법칙이 있다. 첫째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주 웃는 것. 둘째로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셋째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제부터는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에서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삶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웃음은 생명력도 높여준다. 여러분은 요즘 자주 웃으며 지내는가? 미소와 마찬가지로 웃음에도 좋은 효과가 많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예시로 영국 워릭대 앤드류 오스왈드 연구진이 실시한 실험을 소개하겠다. 코미디 방송을 본 그룹과 코미디 방송을 보지 않은 그룹에게 덧셈 문제를 10분 동안 풀게 했다. 그 결과 코미디 방송을 본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실험을 통해 행복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적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단계 실험에서 코미디 방송을 본 사람들의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행복감은 기분이 좋은 상태, 즉 뇌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웃기는 영상을 보는 것도 행복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실험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이용한 실험이 또 있다. 미국 로마린다대 리 버크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1시간 분량의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때 영상을 보기 전과 영상을 본 후에 혈액을 채취했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혈액을 채취해 웃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 혈액 내의 다양한 성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역력이 향상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한 지 1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면역력이 높게 측정된 것이다. 웃음의 효과는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희극은 있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관리들을 풍자한 촌극, 가면놀이 등이 그 예시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힘든 시절에도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 뇌를 기쁘게 만들어 기분이 좋아지면 작업 능률이 저절로 좋아진다. 부정적인 태도는 전염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와이대의 일레인 해필드 연구진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표정, 자세, 발화 방식이나 동작까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다면 부정적인 것에 의식을 쏟기 마련이다. 부정은 부정을 불러온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주변 환경도 이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매일 언행을 긍정적으로 해보자.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도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 표정이 어둡거나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거리를 두고 공감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상하려 하지 말자. 부정적인 감정은 타인에게 전염되는 속도가 빠르다. 75년의 추적 연구로 밝혀진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 사람들의 고민 중 9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하버드대가 추진 중인 성인 발달 연구를 위해 조지 베일런트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이다. 연구진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남성 그룹과 보스턴에서 자란 가난한 남성 그룹 약 700명을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는 무려 75년 동안 대상자를 추적하여 행복도와 그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은 집안, 학력, 직업, 주거환경, 연수입, 노후자금의 유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좋은 상황,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이 풀려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심신의 고통이 완화되는 반면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행복한 기분이든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대가 발산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받을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만남을 이어가거나 허세나 체면 때문에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도 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행복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니 괜한데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노력하고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길 바란다. 인생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재산, 연애, 직위, 사회적 지위 등은 순간의 불안을 떨쳐주는 것에 불과할 뿐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관계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과학적 근거.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사실임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중국 베이징대 일로왕 연구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는 뇌의 복내 측 전두전야가 활성화돼 불쾌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자세히 말하자면 어깨 결림이나 요통 같은 경도의 통증뿐 아니라 상처나 질병 등으로 인한 통증에도 효과가 있고 암 환자 역시 만성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됐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상태를 말한다. 역사 속 위인 중 한 명인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 종군했을 때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았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그녀를 백의의 천사라 불렀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이가 아프면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하고 성심껏 아이를 간병하는 부모님이 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할 때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뇌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누군가를 위해 필사적인 순간에는 의식이 불안한 감정이나 통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옛말처럼 정신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컨디션이나 몸의 감각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그래서 못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면 실제로 그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상상한 병에 걸리는 것도 평소 의식의 흐름이나 생활 속에서 생긴 뇌의 버릇에 좌우된다는 이야기다. 앞서 언급한 나이팅게일은 종군 중에 중증의 심장병을 앓았다. 40 무렵에는 침대 위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90세까지 현역 간호사로 활동했다.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다잡느냐에 따라 건강과 컨디션이 크게 달라진다. 그만큼 뇌와 심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강한 집중력과 긍정적인 태도는 질병과 통증을 날려버리는 힘이 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온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 생기려는 전조 증상이다. 주변의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가? 악연이 다 끊기고 물갈이가 되는 과정이다.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오는가? 운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 찾아오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다. 인간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성장한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법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직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다. 여기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 5가지가 있다. 첫째, 강력한 귀인이 나타난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온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여드는지만 봐도 지금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다. 강력한 귀인은 보통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 귀인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관은 한 차례 변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깨달음도 얻는다. 새로운 인연이 귀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처음 만나면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든다. 2번 만나면 감동이 밀려온다. 5번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 듯한 느낌을 받는다. 운이 좋아지기 전 나타나는 징조 2번째.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하늘이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견디기 어렵다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버틸 방법만 생각해라. 유명한 고대 철학자 맹자도 대운이 바뀔 때는 꼭 삶의 고난이 들이닥친다 이야기했다. 맹자가 말하길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한다고 했다. 왜일까?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이렇게 답했다.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심을 기르게 해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징조 3번째. 주변 사람이 하나둘 정리된다. 보통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가 정리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별, 절교 등의 일을 겪는다. 이 중에는 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사람과의 연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것이 복을 불러온다. 주변 사람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면 관계를 정리해 나가라. 나쁜 인연을 비워야 좋은 인연이 채워진다. 4번째, 얼굴빛이 바뀐다. 눈이 밝아지고 이마와 볼은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얼굴빛이 바뀌면서 아픈 것은 하나씩 빠져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의 성격, 말투의 변화가 일어난다. 몸에는 살이 붙고 인상이 부드러워진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긴다. 이렇게 좋아진 인상은 다시 좋은 운을 만든다. 사상가였던 맹자 또한 밝은 얼굴빛이 대운과 지혜를 불러온다고 전했다. 맹자는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이 동양적 지혜의 기원이며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했다.
5번째, 긍정적인 말이 입에 붙는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든 열심히 즐겁게 하다 보면 좋은 기운이 몸 안에 쌓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걸 갖고 싶은가? 대운이 찾아오길 원하는가?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라. 삶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운이 들러붙는다. 철학자 공자도 긍정적이고 현명한 말버릇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 말하길 행운이나 재산운은 내뱉는 말과 행동의 결과일 뿐이라 했다. 대운은 보통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닥일 때일수록 잘 버티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일이 잘 안 풀리는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이에 맹자는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행운이란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이다. 운을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원하는 인간의 호기심을 시험한다. 행운, 기운을 누리고 불운을 피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다. 갑자기 눈앞의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운전대가 있는 것과 운전대가 없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안심이 되겠는가? 사람은 어떤 운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 편이길 바랄 수밖에 없다. 운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거나 나를 폐허 속에 남겨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있다면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줄 은인과 마주칠 수도 있다. 운이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운에 매달리는 걸까? 왜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이면 복권을 사고 수능 보기 전까지 손톱을 깎지 않아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삶의 결과물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님을 깨달으며 성장한다. 언제나 얼마 정도의 운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을 신봉해왔다. 서양에는 우연히 동전을 발견해서 주우면 종일 운이 좋다 라는 옛말이 있고, 동양의 식당 앞에서는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앞발을 들고 있는 고양이 상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운을 불러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대운을 불러오기 위한 3가지 법칙이 있다. 첫째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주 웃는 것. 둘째로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셋째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제부터는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에서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삶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웃음은 생명력도 높여준다. 여러분은 요즘 자주 웃으며 지내는가? 미소와 마찬가지로 웃음에도 좋은 효과가 많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예시로 영국 워릭대 앤드류 오스왈드 연구진이 실시한 실험을 소개하겠다. 코미디 방송을 본 그룹과 코미디 방송을 보지 않은 그룹에게 덧셈 문제를 10분 동안 풀게 했다. 그 결과 코미디 방송을 본 그룹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실험을 통해 행복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적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단계 실험에서 코미디 방송을 본 사람들의 정답률이 높았던 것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행복감은 기분이 좋은 상태, 즉 뇌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웃기는 영상을 보는 것도 행복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앞서 소개한 실험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이용한 실험이 또 있다. 미국 로마린다대 리 버크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1시간 분량의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때 영상을 보기 전과 영상을 본 후에 혈액을 채취했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혈액을 채취해 웃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 혈액 내의 다양한 성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역력이 향상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한 지 1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면역력이 높게 측정된 것이다. 웃음의 효과는 지속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희극은 있었다. 부정부패를 일삼던 관리들을 풍자한 촌극, 가면놀이 등이 그 예시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힘든 시절에도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 뇌를 기쁘게 만들어 기분이 좋아지면 작업 능률이 저절로 좋아진다. 부정적인 태도는 전염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와이대의 일레인 해필드 연구진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표정, 자세, 발화 방식이나 동작까지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흉내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있다면 부정적인 것에 의식을 쏟기 마련이다. 부정은 부정을 불러온다.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주변 환경도 이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매일 언행을 긍정적으로 해보자.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도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 표정이 어둡거나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거리를 두고 공감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상하려 하지 말자. 부정적인 감정은 타인에게 전염되는 속도가 빠르다. 75년의 추적 연구로 밝혀진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 사람들의 고민 중 90%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하버드대가 추진 중인 성인 발달 연구를 위해 조지 베일런트 연구진이 실시한 조사이다. 연구진은 하버드대를 졸업한 남성 그룹과 보스턴에서 자란 가난한 남성 그룹 약 700명을 추적 조사했다. 이 연구는 무려 75년 동안 대상자를 추적하여 행복도와 그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이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은 집안, 학력, 직업, 주거환경, 연수입, 노후자금의 유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좋은 상황,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이 풀려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심신의 고통이 완화되는 반면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행복한 기분이든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대가 발산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받을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만남을 이어가거나 허세나 체면 때문에 만남을 유지하는 관계도 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간관계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행복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니 괜한 데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노력하고 만족할 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길 바란다. 인생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재산, 연애, 직위, 사회적 지위 등은 순간의 불안을 떨쳐주는 것에 불과할 뿐 본질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관계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과학적 근거.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사실임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중국 베이징대 일로왕 연구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는 뇌의 복내 측 전두전야가 활성화돼 불쾌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자세히 말하자면 어깨 결림이나 요통 같은 경도의 통증뿐 아니라 상처나 질병 등으로 인한 통증에도 효과가 있고 암 환자 역시 만성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됐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상태를 말한다. 역사 속 위인 중 한 명인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 종군했을 때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았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그녀를 백의의 천사라 불렀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이가 아프면 자신의 건강은 뒤로하고 성심껏 아이를 간병하는 부모님이 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할 때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뇌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누군가를 위해 필사적인 순간에는 의식이 불안한 감정이나 통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옛말처럼 정신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컨디션이나 몸의 감각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그래서 못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면 실제로 그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상상한 병에 걸리는 것도 평소 의식의 흐름이나 생활 속에서 생긴 뇌의 버릇에 좌우된다는 이야기다. 앞서 언급한 나이팅게일은 종군 중에 중증의 심장병을 앓았다. 40 무렵에는 침대 위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90세까지 현역 간호사로 활동했다.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다잡느냐에 따라 건강과 컨디션이 크게 달라진다. 그만큼 뇌와 심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강한 집중력과 긍정적인 태도는 질병과 통증을 날려버리는 힘이 있다.